7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쏙쪼그레집니다. 이제 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저장해가지고 이제 1편부터 이제 저장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이제 딱 저장을 해서 그럼 1편부터 이렇게 쭈루룩 하면 이제 이어듣기 소설 이어듣기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게 소설 한 권을 소설을 계속 연달아 읽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누워가지고 잠 안 올 때 이럴 때 누워서 그냥 들으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 밤이 몇 시인지 모르겠다만 몇 시고? 지금 새벽 1시 29분인 관계로 원래 이제 새벽 1시 29분인 관계로 좀 작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모르고 새벽에 음악 틀었다가 제가 쫓겨나지 옆집한테 쫓겨날 뻔했거든요. 모르고 이 시간에 새벽인지 모르고 이제 저는 음악 듣다가 다 자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낮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고함 친 거는 그건 낮이고 그래도 사람들 자야 되니까. 7번 이제 갈등. 초상화 아래의 벽난로 선반 위에는 인도산 꽃병 3개가 놓여 있었다. 키트의 내부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키트는 너무나도 증오하는 인물의 초상화를 부수고 싶은 생각에 꽃병 하나를 움켜잡았다. 키트 저 여자 성격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저도 화가 막 나면 저도 막 집어 던지는 스타일인데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이제 화가 끓어오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럴 때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키트는 꽃병을 던지려고 팔을 뒤로 뺐다. 꽃병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꽃병은 키트의 손에서 벽난로 안으로 날아가 부서졌다. 증오해요.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로 꽃병을 집어다. 증오해요. 이런 심정이 정아야 이런 심정이겠죠.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키트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키트는 다시 시도를 하려고 초상화를 부수려고 이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키트는 다시 시도를 하려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집 TV가 박살났습니다. TV 한 대 박살내버렸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키티는 다시 시도를 하려고 두 번째 꽃병을 움켜잡으려 했다. 그러자 리즈가 그녀를 저지했다. 그러나 키트는 마치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여자 같았다. 키트는 자기가 쥐고 있던 꽃병을 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접전을 벌이다가 손목이 잡힌 키트는 쥐고 있던 꽃병을 그만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책상 위에 떨어진 꽃병은 산산조각이 났다. 조각들이 흩어지면서 그녀의 모자 위에까지 날아와 앉았다. 서재의 문이 열렸다. 켄트 부인은 입이 벌어진 채 멍하니 문지방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켄트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자 서재로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키트와 리즈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또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하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가정부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키트는 아직까지도 폭발하려는 화산처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켄트 부인, 별일 아닙니다. 리즈가 분명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녀에게 그만 물러가도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 꽃병 2개가 깨졌을 뿐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리즈는 두 번째로 깨졌던 꽃병 쪽으로 주의를 돌렸다. 키트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마지막으로 남은 꽃병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키트는 그것을 이번엔 초상화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것 같질 않았다. 그녀의 목표물은 그 초상화가 현시화되어 나타난 인물이었다. 키트는 위협적으로 그것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는 리즈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전 당신이란 사람 역시 정오해요. 그녀의 두 눈엔 눈물기운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분노 어린 기색 또한 보이지 않았다. 키트의 두 눈은 메마르고 냉혹해 보였다. 당신 역시 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어요. 당신을 정오해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 키트는 리즈에게 꽃병을 3개 던졌다. 세네요. 그는 날아오는 꽃병을 잽싸게 피했다. 그 꽃병은 벽 멀리 날아가 부딪혀 부서져 내렸다. 키트는 벽난로 선반 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이제 남은 꽃병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벽난로 부지깽이를 보고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키트는 부지깽이의 금속 손잡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말아 지르고 했다. 그때 그녀의 손목은 무쇠와도 같은 단단한 것에 잡히고 말았다. 키트가 쥐고 있던 부지깽이를 리즈가 휙 잡아당겼다. 키트는 몸부림을 치며 잡혀있던 팔을 빼고는 두 주먹으로 리즈의 가슴을 마구 쳤다. 그만하면 됐어. 키트, 정신을 좀 차리라고. 리즈는 두 팔로 키트의 어깨를 잡고는 그녀를 세게 흔들었다. 그래도 키트는 막무가내였다. 그러자 리즈는 강철 같은 그의 팔로 키트를 감싸안고 손으로는 그녀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이고, 끌어당겼다. 그의 입은 키트의 입에서 터져나올 분노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키트는 빠져나오려고 갖은 몸부림을 다 쳐봤지만 단단하게 자기를 껴안고 있는 그의 팔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리즈의 거친 키스는 그칠 줄 몰랐다. 리즈는 그녀의 감정 격함을 무마시킬 생각인 것 같았다. 마침내 키트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키트의 저항이 키트의 저항이 째야 되겠네요. 키트의 저항이 수그러들자 그녀의 입을 거칠게 압박하던 그의 입은 부드럽게 변해갔다. 리즈는 확고하게 그녀를 이끌어 안았다. 달콤한 리즈의 키스에 그녀의 입술이 나긋나긋해졌다. 그러자 촉촉해진 리즈의 입이 벌어지면서 분노에 찼던 그녀의 영혼을 안장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그녀를 탐색해 갔다. 키트의 목 뒤쪽에 있던 그의 한쪽 손은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려는 손이 아니었다. 리즈의 손은 경색되어 있던 그녀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키트를 움직이지 못하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고 있던 다른 한쪽 팔은 아이고 내 코. 한쪽 팔은 서서히 강도가 약해졌다. 그의 손은
키트의 어깨와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허리 부분으로 차츰차츰 탐색하면서 애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리즈는 뜨겁고 단단한 자기 몸 쪽으로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점점 그의 손과 근육질의 육체로부터 느낌을 받는 것 같았다. 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처를 마치 그가 말끔히 치유해주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견딜 수 없었던 자신의 고통이 리즈로 인해 완화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안도감의 전율을 느꼈다. 바로 그 전율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녀 자신의 보호 표피를 벗어던지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키트가 늘 억압해왔던 것을 흥분시키면서 그녀의 감정을 사로잡을 정도의 열정적이고 능수능란한 그의 애무는 그녀의 입술에서 잠시 떨어졌다. 에이씨. 키트는 자신의 반응에 몸소리를 치며 그의 가슴을 밀칠했다. 가만히 있어요, 말갈량이 아가씨. 가만히 있어요, 말갈량이 아가씨. 그녀의 눈과 코 그리고 눈과 코 그리고 뺨과 눈썹 부위를 키스해가면서 속삭이는 리즈의 나직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당신이 정오할 권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정오할 권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러고 나서 리즈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다시 계속해서 그녀를 애무했다. 그의 입과 입김은 차츰 뜨거워지고 몸도 점점 가열되어 갔다. 키트가 느끼던 정오의 감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리즈가 퍼붓는 키스와 육체로 전해오는 감정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었다. 키트는 먼저 뻔보다도 더욱더 거대한 파도의 물결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었다. 키트는 자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1살입니다. 그러면서 키트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더 이상 가만히 아이고 이러니까 21살짜리가 애 낳고 다 그렇구만. 조숙했네. 나는 31살에 낳았는데 그것도 없이 낳았는데. 그러면서 키트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리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키트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리즈 제발요. 리즈. 키트는 리즈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면서도 그의 입술을 이제 키트가 이제 입술을 탐색했다. 키트는 리즈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면서도 그의 입술을 탐색하고 있었다. 리즈의 입술을 발견한 그녀의 입술은 필사적으로 그곳을 탐닉했다. 그에게서 풍겨나는 채취와 느낌을 이거 잠 못 자는 사람 많겠네. 키트는 모두 알 수 있었다. 마치 뼈도 없는 사람처럼 키트는 그에게서 자신이 녹아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다. 키트는 그의 품에 안겨있는 동안 아무런 걱정도 느끼지를 않았다. 키트는 자기의 양무릎이 뭔가 보드라운 털과 약간 딱딱한 것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보자. 그것은 벽난로 앞에 깔려있는 공과속으로 된 깔개였다. 키트는 자기의 양무릎이 뭔가 보드라운 털과 양무릎이
뭔가 보드라운 털과 약간 딱딱한 것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벽난로 앞에 깔려있는 공가죽으로 된 깔개였다. 그것은 마치 잔디가 아니고 이제 공가죽입니다. 공가죽. 키트는 자신의 몸을 점차로 압박해오는 리즈의 체중을 느꼈다. 키트의 전신을 타고 흐르는 격렬한 열정은 공가죽으로 만든 깔개만큼이나 동물적이고 원시적이었다. 리즈의 입은 키트의 민감한 목덜미 부분을 따라 에로틱하게 구석구석을 탐색해갔다. 욕망에 사로잡힌 키트는 그의 달콤한 애무에 전율을 느끼며 전신을 파르르 떨었다. 키트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리즈의 감각적인 탐색을 그냥 지속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는 그의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리즈의 손은 멈출 줄을 모르고 분주히 움직였다. 그의 손은 그녀를 부드럽고 친밀감 있게 애무했다. 키트의 몸을 점점 압박해오는 그의 무게는 그녀에게 묘한 통증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강렬한 쾌감을 불러일으켰다. 단단한 근육으로 되어있는 그의 긴 팔다리는 키트의 몸을 덮고 있었다. 리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녀의 셔츠 단추를 풀어 옆으로 헤쳤다. 그때 리즈의 손이 키트의 가슴을 스치자 그녀의 성숙한 가슴이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녀를 몽롱한 상태로 빠뜨렸다. 이거는 바로 넣어도 좀 만질 게 있는 것 같네요. 어디 갔노 이거? 바로 넣은 거 맞나? 이러면 진짜 맞거든. 나이가 다 있으니까 이제 리즈는 성인 그래서 이거 18세 이제 20세 성인 하여튼 성인입니다. 이거 성인. 그럼 니는 중학교 때 어째 이런 거 읽었노? 중학교 때는 다 부모 몰래 또 몰래 비디오 야동 보고 또 야한 거 친구들끼리 비디오방 가서 필기 보고 또 그래 한다. 다 이제 모른 척하고 또 교육도 시켜 선생님이 이제 가정교사 그거 시간에 교육도 시키고 알 거 다 안다. 이제 알기는 다 알지 이제 그 들었는데 이제 해부학 그걸 배웠는데 해부학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뭐시 그거는 어떻게 생겨 구조가 어떻게 생기고 이거는 이런 거 어디서 해가지고 이게 난소와 이게 결합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탄생한다. 정자와 난자의 수중 결합의 체에 의해서 이게 그래서 애가 이게 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양수 안에 이 물이 생기고 그래서 탯줄도 생기고 이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그게 이제 자궁이 열리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다 배웠거든. 그래. 근데 신기하네. 어찌 저래 그게 참 이상한 일이네. 근데 그게 자연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 큰 아기가 어찌 나올 수 있노? 진짜 참니 아무리 신기하네 이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리즈는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고픈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키트는 내처럼 생각하는 애도 있었겠죠. 신기하네. 어떻게 진짜 여자 자궁에서 저 큰 애들이 나오노. 참 신기하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키트는 리즈의 자극
쪽으로 한층 몸이 달아오른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노? 리즈가 이번에는 그녀의 가슴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키트는 손으로 그의 셔츠의 단추 부분을 잡아당겼다. 마침내 그의 셔츠 앞자락이 모두 풀어지자 키트의 손은 열정적으로 그의 단단한 북부 이제 가슴팍이네요.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두 손을 리즈의 등 쪽으로 가져갔다. 키트는 그를 자기 쪽으로 힘껏 끌어당겼다. 그의 입은 그녀의 가슴에서 다시 입술 쪽으로 옮겨왔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키트는 자신의 상체와 맞닿아 있는 그의 나체 상반신으로부터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리즈는 자신의 등을 감싸고 있던 키트의 팔을 잡아당겨 그녀의 머리 위쪽으로 뻗겠다. 그런 다음 뭐라노? 키트는 자신의 등을 감싸고 있던 키트의 팔을 잡아당겨 그녀의 머리 위쪽으로 뻗겠다. 이렇게 했다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키트의 입술과 얼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제 한 35살이 됐을게니까 볼장 다 받겠지.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키트의 입술과 얼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리즈는 그녀의 팔이 자신의 등 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키트의 팔을 잡아 그녀의 머리 위쪽으로 뻗겠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키트의 입술과 얼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리즈는 그녀의 팔이 자신의 등 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단히 정열적인 아가씨로군요. 리즈가 그녀의 입에 키스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로 말했다. 말갈량이 아가씨, 지금 제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키트는 아무런 소리 없이 모른다는 식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리즈가 자기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니와 자기가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키트에게 있어서 리즈와 그녀 자신과의 행위는 전혀 새롭고 흥분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었다. 키트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의지도 없었다. 키트에게 농도 짙은 키스를 퍼붓고 있던 리즈가 갑자기 그녀에게 뭔가를 요구했다. 그래서 봐라, 이게 양기가 우주댕기고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키트에게 농도 짙은 키스를 퍼붓고 있던 리즈가 이거 화장 다 지워졌네 이거. 키트에게 농도 짙은 키스를 퍼붓고 있던 리즈가 갑자기 그녀에게 뭔가를 요구했다. 당신을 원합니다. 부디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시오. 그녀가 뭐라 말하려고 숨을 가다듬는 것 같기는 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리즈는 그녀의 침묵을 자신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키트는 그로 인해 뜨거운 욕망의 불길 속에 휩싸여 그의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흥분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녀의 목덜미 부분을 탐색했다. 흥분의 하염에 휩싸여 그녀의 몸을 내맡기다시피 하던 키트는 자기네들을 지켜보는 두 눈을 의식하면서 갑자기 눈을 떴다. 그것은 공가죽으로 된 깔개 위에서 뒤엉켜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초상화 속의 거만해 보이는 푸른 눈이었다. 키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키트는 자기의 아버지보다 더 나을 게 없었다. 그녀의 체면감이나 도덕적 기준들이 아버지의 경우보다 더욱 확고한 면도 없었다. 키트는 부끄러운 마음에 흐느껴 울면서 리즈를 밀치고는 힘없이 다리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그녀는 자신에 대해 혐오감은 물론 한멸감마저 느꼈다. 이렇듯 그녀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순간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더니 키트는 약간 비틀거리면서 문 쪽으로 뛰어갔다. 한편 그녀는 너무 놀랍기도 한 나머지 리즈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귀가 먼 것 같았다. 키트는 재빨리 문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서재 문을 닫았다. 키트는 풀어져 있는 셔츠 앞자락을 움켜쥔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서재의 문 맞은편 복도 벽에 몸을 기대고 섰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었다. 그러나 키트의 두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리즈의 키스 M으로 키트의 온몸이 뜨거웠을 때만큼이나 그녀는 자신의 몸이 마비되는 듯한 수치심으로 인해 화끈거리는 열기를 느꼈다. 그러나 그런 화끈거림을 식혀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도망치듯 허둥지둥 빠져나왔다고 해서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키트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고 있을 즈음에 벼랑간 서재의 문이 열렸다. 리즈가 문에 서 있었다. 그의 두 눈에 이글거리는 욕망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위험스러울 정도였다. 그리고 셔츠의 단추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구릿빛으로 그을린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키트. 그는 키트가 있는 쪽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축되진 않았지만 구석에 몰린 고양이처럼 어르렁거렸다. 제게 손대지 마세요. 리즈는 완강히 거부하는 의사와 저항의 빛이 어린 그녀의 휘둥그레진 눈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그녀는 공포감으로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됐다. 그때 서성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들이 서 있는 복도 쪽을 슬며시 엿보고 있는 뚱뚱한 가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키트는 자기와 좀 뭐하노 저? 와 가만히 있노? 아이 힘다 빼촉 쳐졌다 이거. 아 그런 기가. 그래 이거. 키트는 제가 물은 겁니다. 와 가만히 있노 저? 이거 힘다 빼가 촉 쳐졌다. 아 그런 기가. 그래서인지 키트는 바빛 셔츠의 단추를 주섬주섬 채우기 시작했다. 리즈는 화가 난 모습으로 조급해하면서 가정부를 한번 헐끗 쳐다보고는 키트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허스키 하면서도 거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다시는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키트는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바로하고 섰다. 그녀는 황급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자기 집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멈춰서질 않았다. 아니 그녀의 방에 이르기까지 그러했다. 키트 할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한 다음 곧바로 대저택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키트는 자기의 말에 올라탔다. 일, 목장, 토지 이것들은 모두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다. 또한 그녀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부에 있는 아픔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난 한 주 동안 키트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좀처럼 식욕도 나질 않았다. 그녀는 전보다 더 자기 자신을 강화시켰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기피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만 일했다. 그녀는 점점 야여갔다.
눈도 들어간 데다가 몹시 지쳐있는 기색이었다. 비록 그렇긴 했지만 그녀가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았다. 키트는 대저택에 복도에서 리즈와 냉랭하게 몇 마디 주고받았던 그 이후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육감으로 그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아예 가까이 가질 않았다. 3번 정도는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리즈가 그녀의 집으로 오게 되거나 아니면 대저택의 마당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매번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키트는 그를 피해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그가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식했다. 두 분은 말을 타고 방목지로 가려는 그녀를 리즈가 쫓아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곳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그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여 따라오지 못하도록 따돌릴 수가 있었다. 켄트 부인은 자기가 보았던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키트는 가정부가 리즈와 있었던 일을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다. 비록 키트의 할아버지가 부인을 사별한 후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적잖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어도 키트는 자기와 리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가 알고 있거나 뭔가를 짐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키트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에 손녀딸이 깊은 비애에 잠겨있는 모습을 2번 정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키트에게 아무것도 물어오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키트에게는 더욱더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느끼게 했다. 키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리틀 미조리 강을 따라 줄지어 있는 넓은 잎 양버들 나무 사이를 지나 목장의 마당 쪽으로 다가갔다. 한낮의 태양은 여러 건물들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오고 있었다. 키트는 밤새 구릉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세웠다. 그녀는 말을 잠깐 쉬게 할 생각인 듯 했다. 저택 마당에는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타이밍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았다. 대저택을 한번 쓱 둘러보니 리즈의 자동차가 보이질 않았다. 그래도 키트는 대저택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녀의 집 뒤쪽으로 해서 말을 몰았다. 그녀가 말에서 내려 고삐를 느슨하게 잡자 구릉말은 자기의 발 주위에 있는 풀을 뜯기 시작했다. 키트는 인간의 육체가 그리 혹사당하면서까지도 끊임없는 저항력과 위험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키트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찬물을 틀어 잔에 물을 받았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목이 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잔에 물을 가득 받으면서 거실에서 흔들 의자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할아버지? 그녀가 불렀다. 저녁을 같이 먹게 되지 못하게 되더라도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들렀어요. 지금 다시 나가면 아마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늘 할아버지만 계실 수는 없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키트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물잔에 수도꼭지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 저음의 목소리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 몹시도 귀찮게 구는 유령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키트는 초원에 부른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혹은 물 흐르는 소리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용한 잠자리에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유혹했다. 늘 할아버지만 계실 수는 없죠. 늘 할아버지만 계실 수는 없죠. 늘 할아버지만 계실 수는 없죠. 키트는 깜짝 놀라 갈증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물잔을 조리대에 내려놓고는 수돗물을 잠갔다. 그녀는 문 쪽으로 도망쳐 나가면서 리즈 쪽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리즈는 키트가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녀가 가려는 쪽을 가로막았다. 동작이 그 정도라서야 되겠어요, 키트? 그가 말했다. 키트는 딱 부러진 그의 가슴에 밀착되어 팽팽하게 당겨져 보이는 셔츠의 단추가 달려있는 부츠까지 시선을 들어 쳐다보았다. 그러나 키트의 시선은 그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와 다름없이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았다. 한때 그녀의 손은 단단한 근육질로 된 그의 맨가슴과 그곳에 근사하게 나있는 틀을 탐색하기도 했었다. 육체적으로 리즈는 그녀를 파괴했다. 키트는 그 열광적이었던 자기 파멸의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비켜주세요, 리즈. 키트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쉽게 흘러나왔다. 비켜주세요, 리즈. 키트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 목소리를 통제하고 있었다.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전 더 이상 당신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비켜주세요. 키트가 단호히 자기의 의사를 반복해서 말했다. 전 하고픈 말이 많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자, 거실로 들어가실까요? 리즈가 키트에게로 한 발짝 다가서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도 멈춰섰다. 키트는 리즈가 한쪽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키트,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방이만 주무시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공부하고 막 이런 책을 읽고 막 이런다고 이제 그렇다. 좀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거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창 연애할 때니까 이제 아직 청춘 남녀가 이제 팔팔할 때니까 이제 우리는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당신을 50도 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할매가 되다 보니까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요. 키트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리즈의 남성다운 체격에서 풍겨나오는 가능미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워야만 했다. 그는 이글거리는 단갈색 눈으로 호리호리한 데다가 수척해 보기까지 한 그녀의 몸과 갈색 눈 밑에 묻어있는 얼룩을 바라보았다. 단호한 키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리즈는 내부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그녀의 심중을 볼 수 없었다. 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당신의 생각을 제가 미심쩍어 한다고 해서 책망받을 이유는 없었을 텐데요. 그녀가 맞받아쳤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성락을 얻어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까 합니다.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 혼자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이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제게 원망은 마십시오, 키트. 그가 경고조로 말했다. 그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졌다. 키트는 그렇게 된 것이 리즈가 경고하듯이 툭 내던진 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사이엔 냉전이 계속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리즈와 키트는 서로의 육체적인 매력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키트는 그런 감정이 드는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들 간의 얘기가 단순히 신경전으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았다. 거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그가 처음의 요구를 반복했다. 키트는 일단 그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제자리에서 돌아섰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녀는 거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아버지가 집안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 불러보았다. 네이트는 집에 없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는 시내에 심부름 가셨습니다. 키트는 앉을 수가 없었다. 이번 만남에서도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방심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리즈도 의자에 앉지 않았다. 당신께서 심부름을 보내셨군요. 그녀가 책망조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나가거나 일을 하러 나갔을 오후 한낮에 방목지로 혼자서 몰래 쓱 빠져나가는 습관이 생긴 것 같더군요. 리즈가 말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에 안 계시다는 것을 구실 삼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키트가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투덜거렸다. 그럼 정말 저를 계속해서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리즈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했다. 사실 전 그러고 싶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녀가 냉수를 보이며 그에게 쏘아붙였다. 키트, 지독히도 쌀쌀하시군요. 화를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키트는 자신의 다리가 몹시 후들거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용감히 맞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래 그녀는 안되겠다 싶어 의자에 앉을 양으로 의자 가까이 있는 데로 걸어갔다. 키트는 그와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논의할 생각으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저와 얘기 나누고 싶으시다는 게 어떤 거죠? 키트는 그의 말에 자기가 냉담하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안락 의자 팔걸이에 팔을 들여온 다음 다리를 꼬고 앉았다. 키트의 태도는 그녀를 바라보는 리즈의 시선을 더욱 딱딱하게 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시는군요. 리즈가 빈정대는 투로 키트의 말에 응수했다. 글쎄요. 지난번 저희가 나눴던 얘기는 저희 할아버지의 퇴직에 관한 당신의 계획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여길 오신 건가요? 저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시려고요? 그녀가 반항적인 태도로 나왔다. 결말이 나지 않았다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야 이 집하고 여기에 딸린 부지를 사겠다는 당신의 바람이지 않던가요? 그 문제를 꺼내려고 여기에 오신 건가요? 고명하신 사촌 어르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억만금을 주더라도 우린 이곳을 팔지 않을 겁니다. 사촌 어르신이라. 리즈가 약간 격분한 듯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키트의 말을 반복했다. 저를 가급적 멀리할 의향으로 그런 말을 쓰는 거요?
우리 둘 사이가 혈족 관계이기는 하나 지금으로 볼 때 그 정도는 크게 신경 쓸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대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키트가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리즈가 다가섰다. 키트는 그에게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리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먼 친척이라 했으니까 무주 땡기고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리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정신적인 무장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초조한 나머지 손가락을 가지고 꼬물꼬물거렸다. 그러면서 키트는 자기의 손가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초조한 나머지 손가락을 가지고 꼬물꼬물거렸다. 그러면서 키트는 자기의 손가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리즈의 시선이 마치 자신의 얼굴을 구석구석 뚫어보듯 자기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리즈와 몇 장이고 아유 목이 힘드네 이거. 안전거리라도 유지하려고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바로 뒤로 쭉 밀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면서 얼굴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래요. 우리 두 사람 간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리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키트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쟁이. 리즈의 대답 속에 어린 확신감은 그녀의 가장 상처받기 쉬운 핵심 부의 중앙을 찌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키트는 돌아보면서 더욱 단단하게 팔짱을 꼈다. 요지를 말하세요, 리즈.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셨으면 뭐든지 빨리 말씀하시고 여기서 나가주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 알량한 껍데기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군요. 안 그래요? 그녀는 꽤나 못마땅한 듯 한숨을 쉬면서 리즈가 비난조로 말했다. 그녀가 꽤나 못마땅한 듯 한숨을 쉬면서 리즈가 비난조로 말했다. 지난번의 경험에서 뭔가 괜찮은 느낌을 받은 게 있을 법한데요. 한편 놀랍기도 하고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로 인해 저는 고통만 경험했을 뿐이에요. 키트가 단호하고도 불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저를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등에 대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리즈의 눈에서 빛이 번뜩였다. 키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의 상태가 더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리즈가 말하는 것을 나름대로 듣는 척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키트는 자신의 처진 감정을 그가 보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었다. 제가 말했죠. 절 쳐다보라고. 리즈가 키트의 팔꿈치를 잡자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가 빙그르르 돌면서 그녀의 얼굴과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그의 표정이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몸을 부르러들었다. 제게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꽤나 얇고도 깨지기 쉬운 자신의 안장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소리쳤다. 리즈는 메브리코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옆으로 서서 그 낮은 목소리로 명세히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숱이 많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마구 헝클어뜨렸다. 그런 다음 그는 시선을 돌려 자기의 손을 바라보았다. 키트는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제발.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리즈는 키트의 요구대로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두 손을 들어 올리면서 다시 키트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리즈는 그녀에게 다른 감정을 주입시키고 있었다. 당신의 선친 되시는 남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절 믿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키트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당신께 어떤 정보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유감이로군요. 하지만 전 당신을 믿습니다. 리즈가 또박또박 얘기했다. 지금 제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죄책감의 정도가 별로인 것 같군요. 키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니 고맙군요. 키트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전 당신의 동정이나 연민 따윈 필요 없어요. 이제야 좀 더 당신을 잘 이해할 것 같군요. 왜 당신이 그토록 드세고 거칠게 나왔는지를 말이요. 그리고 왜 그리도 당신 자신을 단단한 껍질 속에 묻어두고 있었는지까지도 말입니다. 어쨌든 당신의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말이요. 그처럼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도 이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했으니 그 누가 당신에게 상처 또한 입힐 수 있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저에 대한 정신분석은 그만하세요. 필요 없으니까요. 정신분석학 나왔습니다. 키트는 그녀 자신의 보호막을 하나하나 벗기고 있으면 물론 그녀 자신이 어느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파헤치고 있는 그의 출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눈을 감으면서 대꾸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오셨다면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제가 여기에 와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즈가 대답했다. 일전에 키트 보너를 만났을 때 저는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깊은 가슴 속에 과연 따스하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의심은 빗나간 추측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당신의 진실한 속마음씨는 서로 달랐으니까요. 왜 당신이 그날 서재에서 마치 심하게 폭행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느닷없이 뛰어나갔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저를 완전히 유혹하지 못하게 되어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이신가요? 키트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밀려드는 강렬한 수치심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그를 통렬히 비난했다. 젠장, 그래요. 저는 그때 당신과 사랑을 나누려고 했다고요. 왜죠? 떠나기 전에 사랑에 굶주린 소녀를 발견해서 그녀에게 눈꽃만한 애정이라도 보여줄 양으로 그러신 건가요? 키트는 그때 리즈의 품에 안겨 이성을 넘어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떠올리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했다. 전 결단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리즈가 목청을 높였다.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럼 제가 미친 마귀 할멈 같은 그럼 전 결단코 그럴 의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미친 마귀 할멈 같은 당신을 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당신과 같은 분은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키트는 몸을 떨고 있었다. 이거 좀 웃기네. 전 결단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미친 마귀 할멈 같은 당신을 원활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 대단하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당신과 같은 분은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키트는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오장육부가 뒤틀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저 새끼 뭐, 입 터진 입이라고. 그렇다면 서로 피장파장이군요. 안 그렇습니까? 가늘겠던 그의 시선에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포착됐다. 어떤 신음소리가 알 수 없는 그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리즈는 키트를 꼭 껴안아 그녀를 자신의 포로로 만들었다. 말갈량이 아가씨, 당신은 그때 저의 품 안으로 손을 넣으셨었죠. 말갈량이 아가씨, 당신은 그때 저의 발음이 안 되네. 안으로 손을 넣으셨었죠. 리즈가 키트의 머리에 자신의 뺨을 대고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음성에는 흥분과 욕망의 감정이 들어있었다. 저는 그때의 일에 대해 잊으려고 수차례에 걸쳐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땐 정말 순간적인 열정이나 충동에 의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키트에게서 고통스러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리즈는 그녀의 목덜미에 거칠고도 달콤한 키스를 퍼부었다. 키트는 그의 품속에서 한없는 희열을 느꼈다. 리즈는 그녀의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키트를 더 꼭 껴안았다. 그녀는 리즈가 숨막힐 정도로 포옹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삼투 현상을 일으키듯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듯. 또 사진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 삼투압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삼투 현상을 일으키듯 키트는 리즈를 통해 전기를 흡수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이 지금처럼 남장을 하고 집 앞의 마당을 걷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의복 속에 숨겨진 당신의 몸매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몸매일 거라고 떠올렸었습니다. 리즈는 손으로 그녀의 몸을 더듬어 탐색하면서 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시 저는 그야말로 당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오, 당신은 나의 키트, 나의 말갈량이 아가씨. 그는 한참 동안 농도 짙은 키스를 퍼붓었다. 키트는 힘으로도 그렇고 의지로도 그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굶주림에 뭔가를 갈구하는 그에게 자신의 입술을 내맡기면서 그의 허기를 채워줬다. 이 너무 내용이 좀 그래서 좀 그시기 하네요. 좀 목이야. 키트는 리즈가 갈구하는 주 경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리즈는 입을 벌린 채 억지로 야, 얼굴 보니까 감정 깨진다. 이만 그런 거지요. 다시 이제 키트는 뭐? 이는 키트는 리즈가 갈구하는 주 경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감정 깨진다. 덮어라. 이런 쌍. 좀 그것이 좀 나도 닭살스러워가지고 좀 덮어야 되겠습니다.
리즈는 입을 벌린 채 억지로 그녀의 머리를 자기 가슴으로 당겼다. 여기서 키트는 리즈가 나름대로 자신을 통제하려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키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리즈의 심장 역시 이상하리만큼 쿵쿵거리고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키트, 지난번은 제가 당신을 너무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리즈의 손은 그녀의 머리를 거칠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당신은 한 묶음의 다이너마이트처럼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요. 제 손에서 당신이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그땐 제가 당신의 순수함을 잠시 잊었던 것 같군요. 당신에겐 그때의 경험이 처음인데다가 상당히 놀라웠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요. 맹세합니다. 리즈는 순간적으로 성녀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계속이었다. 성녀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계속이었다. 당신을 이곳에서 저의 침실로 데려가 한 주, 아니 한 달 동안이고 있게 하고 싶군요. 리즈는 한 손으로 키트의 얼굴을 받치면서 그녀의 머리를 일으켰다. 위험스러울 정도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그의 시선은 그녀로 하여금 숨을 몰아쉬게 했다. 뭐라노? 키트, 당신을 이곳에서 저의 침실로 데려가 한 주 아니면 한 달 동안이고 있게 하고 싶군요. 키트, 제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리즈가 키트를 영원히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키트 또한 자기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키트는 리즈의 품 안에서 그런 사실을 의식하고는 몸을 움찔하면서 그에게 등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등 돌림은 진실에 대한 외면이기도 했다. 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키트가 감정을 억눌리면서 말했다. 전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요. 정도야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손은 키트의 가슴을 지나 미끄러지듯 그녀의 허리춤으로 리즈의 손은 키트의 가슴을 지나 미끄러지듯 그녀의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단단한 자기 몸 쪽으로 힘껏 끌어당겼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리즈는 자신의 얼굴로 그녀의 목덜미 부분을 비볐다. 전 당신의 아버님과는 다릅니다. 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늑대 무리들에게 내던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숨 섞인 웃음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그러시다면 제게 어쩔 작정이신가요? 그때 쾅 하는 문소리가 들렸다. 순간적으로 두 사람은 그 소리가 자신들에게 있어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키티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해서 거실로 막 들어섰다. 그때 리즈는 막 고개를 들면서 키트의 허리춤을 단단하게 잡고 있던 손을 치우고 있던 참이었다.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키트는 지쳐 보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대하고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무나도 놀란 그녀가 몸의 균형을 잃자 리즈는 그녀의 허리를 부축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늘 걱정했건만. 네이트가 뚫어지게 리즈를 쳐다보면서 맥 빠진 사람처럼 말했다. 남장님을 처음 배웠을 때 이 늙은이는 우리 키티가 먼저 걱정이 되더군요. 먼저 키티가 남장님께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맹렬히 반항할 때면 더욱 걱정이 됐죠. 사실 우리 애는 아무리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그렇게는 반항하지 않거든요. 이 늙은이는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냥 모른 체 하려고 애썼던 게요. 남장님께서 젊고 패기가 있는 분이시라서 시시했던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제 손녀딸을 사랑하시는지요? 키트의 허리를 잡고 있는 리즈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그러더니 그가 조금씩 머뭇거렸다. 그녀의 두 눈에 알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보노씨. 리즈가 네이트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다른 대답을 했다. 리즈의 대답은 그렇다 치고 그보다 먼저 키트의 할아버지는 이미 고령의 나이라서 그런지 지쳐 기진맥진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 불꽃이 일면서 당장이라도 리즈를 해코지할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까요? 네이트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쳤다. 이 늙은이를 심부름 보내고는 혼자 있는 내 손녀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요. 지금 당장 그에게서 손을 치워줬으면 좋겠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겠소이다. 예전에도 내 그러지 못한 게 철천지한이 되는 사람이요. 딸을 잃었죠. 키티 눈앞에 펼쳐진 암흑의 나락으로 그녀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리즈의 손이었다. 리즈가 키트에게서 손을 치우자 그녀는 벼랑 끝으로 밑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키트는 마치 자기 자신이 시련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끼며 소리를 질렀다. 7편까지. 목이 아파서